지씨 아줌마가 분명해. 지씨 아줌마가. 응? 뭐하는 저한테 또 지시야? 아 부엌에다가 내가 저기 이불 호창 먹이려고 써놓은 풀 있지 풀. 이것을 훔쳐갔다 이것이요. 부엌에 들어올 사람은 지씨 아줌마밖에 없어. 근데 이 스프가 밍밍하나 맛이? 무척 기쁘군요. 아이고 너무나 기쁘지요. 뭐 이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땐 눈물이 다 쏟아집니다. 너무 기뻐서. 할머니들을 위로해드리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 오지만 회원 수가 좀 늘어나고 또 좀 더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한 달에 2번이. 내일 어디 안 나갔죠? 잡지사에서 온대요. 뭐하러? 당신 만나러요. 날 왜? 당신 사랑 얘기 들으러 온대요. 사랑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응? 혹시 후회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지금 뭐해 서 기자? 라고 묻는다면 대답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다 또 무슨 얘긴가 했네. 한석조 씨 간통 사건 터졌을 때 서 기자 몇 살이었어요? 그게 몇 년 전 얘기죠? 20년은 넘었을걸? 한석조 씨가 벌써 60이 지났을 테니까. 암튼 대단해요. 그 시절에 그런 로맨스를 벌리다니. 서 기자, 로맨스와 스캔들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 글쎄, 뭐죠? 자기들이 하는 건 로맨스, 남들이 하는 건 스캔들. 그럴듯한데요? 한석조 씨 부인이 끝내 고소를 취하지 않아서 두 사람 다 형을 살고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그러고 나오자마자 두 사람이 보란 듯이 결혼식까지 올리고 진짜 부부가 되었으니 그 시절 현직 대학 교수 스캔들로서는 세상이 떠들썩했을 밖에. 더구나 상대는 같은 대학 대건생이었고.
그땐 하정숙 씨도 신진 피아니스트로서는 꽤 유망주였다던데요. 그랬대나 봐요. 국제 콩쿨 같은 데서도 두각을 보였다니까. 그러고 보면은 사랑이란 게 한번 해볼 만하긴 한 건가 봐요. 무슨 소리예요? 사랑 하나를 택하기 위해 그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다는 건 사랑이란 게 그만큼 대단한 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서 기자는 여태 사랑 한번 못 해봤던 얘기 같은데 믿어도 되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건 진짜 사랑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사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진짜 사랑이라 진짜 사랑이라. 요즘 사람들 사랑을 너무 겁없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란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건 나도 아직 몰라요. 해보고 나서 얘기해 줄게요. 저 집에요? 예, 저 집이에요. 그나저나 인터뷰 따낼 자신이 있어? 다른 잡지사들도 몇 차례씩 시도를 해봤다가 번번이 실패만 해서 하는 얘기야. 특히 한석조 씨가 완강하다는데. 그렇다고 미리 포기할 순 없지 않아요? 일단은 부딪혀 봐야죠. 가죠 그만. 그러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여성에서 나왔습니다. 아, 네. 올라오세요. 먼저 저희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어제 전화드렸던 서민경이고요. 네, 반가워요. 네. 그리고 이쪽은 저희 잡지사 기자, 사진 기자분이에요. 아, 그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섭입니다. 네,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네. 네, 모시고 나올게요. 여전히 비인인데요. 언제 뵌 적 있어요? 사진으로 해요. 아니, 근데 피아노가 안 보이네요. 그러게요. 이 없을 리는 없고 다른 방에 있나? 근데 어떻게 하면 좋죠?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요. 잠깐 바람 쐬러 나가셨나 봐요. 바쁘세요? 아니에요. 그럼 차나 한잔 하면서 기다리시죠. 뭐 말씀 없이 나가셨으니까 멀리는 안 나가셨을 거예요.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선생님. 소주 한 잔 마십시다. 예,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유, 해피도 데리고 오셨나 봐요. 예. 그러면은 우리 집 생선 뼈다귀 좀 먹여야겠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천천히 해요. 예. 드세요. 고맙습니다. 멀리 찾아오시느라고 힘들었죠? 아니, 아니에요. 주변 경치가 좋아서요. 차 타고 오는 동안 지루한 줄은 몰랐어요. 서울에서 금방이던데요? 아유, 우리 김 선배님은요. 사모님께서 아직도 미인이시라고 감탄인데요. 어머나, 그래요? 연주에 카탈로그 사진으로 뵀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 근데 그건 아주 까마득한 얘긴데. 그래도 그 모습하고 별로 안 변하신 것 같아서. 고맙군요. 저도 이 나이에 역시 여잔 여잔가 봐요. 듣기가 좋은데요. 선생님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산책도 하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가끔씩 찾아오는 제자도 만나시고 그러나 역시 학문을 하시던 분이라 돼서 대부분의 시간은 독서로 지내세요. 네. 그런데 무슨 취재죠? 선생님, 술 더 드릴까요?
아니요. 그만 됐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문턱이 높다고 했잖아. 뭐 오늘만 날인가요? 한석조 씨 혹시 서재 있으면서 우리 따돌린 거 아니에요? 설마요. 다른 잡지사들도 종종 그렇게 당했대요. 기자 따돌린데 명수해 그 사람. 당신 그렇게 사람을 당황시켜 놨으면 뭐라고 한마디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지켜보다가 기자들 간 다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기자들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건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소. 아니 그럼 떳떳이 왜 못 만나요? 난 그 사람들 만나기로 한 적 없어. 약속을 한 건 당신이야. 당신 언제 당신 멋대로 하는 약속 내가 피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당신은 아직도 나하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 떳떳지 못한 거죠? 그렇죠? 얘기를 쓸데없는 쪽으로 몰고 가지 마라. 당신이야말로 피하지 말고 대답해요. 난 그런 거 없어. 없어요? 우린 부부야. 당신이야말로 그 피해의식에서 그만 벗어나.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세상하고 담은 왜 쌓고 살아요? 허구한 날 참여자 같은 당신 그 얼굴은 뭐고요? 그래서 날들은 지금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나이에 세상 밖에 나가서 목청 높은 노래라도 부르는 소리야 뭐야? 당신이란 사람 20년 넘게 나하고 같이 살면서 날 그렇게도 몰라? 난 번거로운 건 딱 질색이야. 그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당신 혼자서 해. 날 끌어들이지 말고. 언니. 아니 너 갑자기 웬일이야? 웬일은 언니 보고 싶어서 왔지. 아유 그래도 전화나 하고 오지. 아유 둘이 닥치면 만날 텐데 전화 못하러 해. 이 엄동설안에 언니가 뭐 외출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 앉아라. 춥지? 괜찮아. 훈훈한데 뭐. 형부는? 서울. 아니 서울은 무슨 일로? 몰라. 무슨 일로 가신다고 얘기도 안 하셨어? 내가 안 물었어. 혹시 아들 만나러 가신 거 아니야? 아버님 어서 오너라. 앉거라. 일찍 오셨어요? 나
나도 금방 앉았다. 날씨도 찬데 움직이시느라고 고생하셨죠. 고생은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뵈야 하는 건데. 아니다. 우리 뭐 좀 마시자. 네. 이봐요. 저 쌍화차 드세요. 뭐냐? 쌍화차 하나고 커피. 예. 그동안 별거 없으셨죠? 그럼 저 건강은 좀 어떠세요? 늘 그렇지 뭐. 더 심하진 않으시고요. 현수랑 애미도 잘 있고. 네. 그새 현수 많이 컸지. 네. 아우 소식은 없습니다. 현수가 6살인가 그렇지. 네. 그럼 아우 소식이 지났지 않느냐? 저 아버님, 저희 이민 갑니다. 이민이라고 했냐 지금? 네. 이민이라면 갑자기 어떻게? 오래전부터 준비는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아버님께는 결정이 난 후에 알려드리려고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디냐? 미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그럼 떠나는 건 언제? 어제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언제라도 비행기만 타면 떠나는 게냐? 네. 저 드세요, 아버님. 그래. 정아 오빠 잘 있니? 그 사람 얘긴 꺼내지 마 언니. 왜 또? 내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 낳아서 그 사람하고 살았지. 애들만 아니었으면 골백 번은 더 해줬을 걸. 싸웠구나 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 정아 아빠 불같은 성미 잘 알면서 네가 좀 참지 않고서. 언니는 그 사람만 성질 있고 나는 부처님이요. 동창회 나갔다가 저녁에 좀 늦게 들어왔다고 난리를 쳐대는데 아유, 웃지 마 언니. 언닌 남편 시집살이 안 해서 몰라. 이건 허구 나 의처증 환자하고 사는 것 같다고. 슈퍼 가느라고 집을 잠깐 비운 새에 전화해놓고서도 저녁에 들어와서는 어디 갔다 왔느냐, 언제 들어왔느냐.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그러고 살아야겠어? 그건 아직도 정아 아빠가 너한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건데 뭘 그래? 아이고 언니는 꿈보다 해몽이 좋소. 관심 2번만 있었다가는 문전 출입도 못하겠소. 한 번씩 그럴 땐 정말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그래서 부부는 좋은 인연이 아니란다. 부부로 만나서 사는 건 악연이래. 함께 살면서 항상 뭔가 불만스럽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나도 정 아빠하고 머리 터지게 한 번씩 싸우고 나면은 이 인간이 전생에 내 왼수지 하는 생각이 아니나 다를까 들더라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은 부부라는 인연으로는 안 맺어진단다. 하지만 언니하고 형부는 그 얘기와는 상관없잖아. 우린 뭐 부부 아니냐? 아유,
생선회가 아주 좋은데요, 아버지. 그래, 어서 좀 드십시오. 오냐. 물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오냐. 괜찮으세요? 그래, 떠나는 날은 정해진 거냐? 네. 오늘 20일로 잡고 있습니다. 20일이면 보름밖에 안 남았구나. 네. 그래, 떠나기로 작정을 했으면 빠른 게 좋아. 현수가 이제 미국 사람이 되겠구나. 이제 좀 풀렸니? 뭐가? 너 사랑 싸움하고 나한테 풀러온 거 아니냐? 참 언니도. 그때가 좋은 때다. 싸우고 울고 또 웃고 사는 것 같지 않니? 언니는 인생 다 산 사람 것수. 그래, 난 다 산 것 같아. 사랑도 끝난 것 같고 인생도 끝난 것 같고. 그만 들어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차 타는 거 보고 가야지. 오랜만에 와서 형부도 못 뵙고 가네. 늦으실 모양이지? 글쎄. 차 왔어 언니. 아버님. 아버님 아니세요? 애미로구나. 아버님한테 전화할까요, 아버님? 아, 아니다. 지금 금방 만나고 오는 길이다. 어머, 그러셨어요? 현수 아니냐? 그런가 봐요, 아버님. 어서 문 열어줘. 네. 그래. 나간다. 엄마 달걀 찾아서. 현수야, 할아버지 오셨어? 어디 보자, 우리 현수. 뭐래, 현수야?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현수가 그새 할애비 얼굴을 잊은 모양이구나. 괜찮다. 이리 와봐. 얘가? 어서 인사 못 드려. 아, 괜찮대도 그래. 안녕하세요. 오냐. 그래, 자, 이 할애비한테 와봐야지. 어서. 어이구. 우리 현수가 그새 아주 많이 씩씩해졌구나. 응? 나 달걀을 춤추면서 볼래요. 응? 그래. 얘, 현수야. 네 주인은 늦으실래나 보다. 아버님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슈퍼 갔다 왔는데 글쎄 우리 아파트 앞에 우두커니 서 계시지 뭐예요? 낮에 당신 만났을 때 여기 오신다는 말씀 없었어요? 없었어. 제가 먼저 못 뵀다면 아마 그냥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자, 나 물 한 컵 안 줘. 그런 눈치셨어요? 내가 드시고 가셨어. 아니요. 늦었다고 그냥 가셨어요. 아, 날씨도 찬데 그냥 빈속으로 가시게 하면 어떡해.
잡수고 가시려도 그냥 기어코 가시겠다는 걸 전들 어떻게 해요 그럼? 자면 드렸어? 안 받으시려는 거 그냥 포켓에 넣어드렸어요. 이민 간다고 말씀드리니까 뭐라 그러세요? 당신한테 그 얘기 듣고 아무래도 현수가 생각나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현수 녀석이 낯이 서니까 할아버지를 따라야 말이죠. 옆에도 안 가고 그냥 만화 영화만 보고 앉아서 민망해서 혼났어요. 그 전화 놔둬서 뭐라나. 나한테 전화라도 좀 하지. 그렇잖아도 당신한테 알리려고 그랬는데 당신 만나고 오는 길하고 그만 두려지 뭐예요. 여보, 떠나기 전에 우리가 현수를 데리고 한번 찾아가 뵙는 게 어때요? 이번에 떠나면 언제 다시 뵐지도 모르는데. 당신이에요. 늦었네요. 저녁은요? 먹었어. 누굴 만난데 저녁까지 먹어요? 목욕물 데울까요? 난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아버님이 꽤 용기 있는 분이셨다고 생각돼요. 무슨 소리야 그게?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큰 용기예요. 더구나 그때 아버님께서 갖고 계신 사회적인 지위, 신분에서 말해요. 그럼 당신은 내가 딴 여자와 바람 피고 들어와서 모든 걸 다 털어놓으면은 날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겠고. 정말 떳떳하게 말할 수만 있다면요. 옛날 잡지에서 아버님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님께서는 신문기자들 앞에서 지금 어머니와 관계를 부인 안 하셨을 뿐 아니라 사랑으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계셨어요. 보통 남자들이라면 그리 쉽지가 않죠. 사랑을 사랑으로 말함으로 해서 자신한테 가해질 해 때문에 사랑을 사랑으로 말하지 않고 발뺌하는 걸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들죠. 그래서 당신은 그 잘난 사랑 노름 때문에 자식까지 내팽개친 우리 아버지를 존경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글쎄요. 존경이라고까지는 말할 수가 없죠. 난 아버님이 지금 어머니하고의 변함없는 애정으로 계속 늙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꼭 고아원에 갖다 버렸다고 버린 건 아니야.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나한테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는 것만 가르치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난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어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 알아요, 당신 마음. 아니, 현수야, 너 자다 말고 왜 나왔니? 쉬마려. 쉬말이면 화장실로 가야지. 엄마 아빠 방으로 왜 들어와? 이리 와. 저 아빠가 화장실 데려다 줄게. 자, 들어가자. 어이구, 이 녀석 고추에 오줌이 가득 찼구나. 응? 에이, 아빠는 창피하게. 네. 같은 남자끼리 창피한 게 어딨어. 자, 어서 누워. 응?
자기야. 당신도 짐작했겠지만은 어제 서울 가서 찬우 만났어. 미국으로 이민 간대. 이상해. 여기서도 1년이면 고작 해야 애 한두 번 얼굴 보는 게 그만인데 몸도 마음도 멀리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막상 먼 곳으로 떠나간다니 허전해. 안 추우세요? 자요. 이거라도 끼세요. 견딜만 한데 뭐. 어느새 꽁꽁 얼어붙었네요. 해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당신이 당신 아들을 만나고 오는 날은 그게 언제든 당신이 얘기하지 않아도 표시가 났어요. 그런 날이면 당신 모습이 유난히 더 쓸쓸해 보였어요. 그런 당신을 보면 난 또 나대로 쓸쓸하고 서글퍼져서 내가 당신하고 함께 살면서 당신한테 영원히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그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늘 언제나 속이 상하고요.
그날도 그랬어요. 당신이 현수 아빠를 만나고 온 줄 알면서도 내색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또 속상해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난 그날따라 끝까지 아무 내색도 않는 당신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워서 그런 내 자신한테 더 짜증이 났었어요. 당신 춥겠어. 그만 들어가. 그날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랬을 거예요. 출국 날짜는 잡힌 거예요? 언젠데요? 오는 20일. 내일 서울 좀 다녀올게요. 왜? 나도 만날 사람 있어요. 그래? 네. 선생님, 하정숙 환자 오셨는데요. 그래? 어서 모셔. 들어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어요. 좀 어떠셨습니까? 네,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밤에 잠이 잘 안 오네요. 그렇다고 수면제를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좀 보실까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계세요? 안녕하셨어요, 선생님? 아, 이게 누구야? 기섭군 아닌가? 예, 최기수입니다. 어서 들어가자고. 예. 선생님 혼자 계셨군요. 집사람은 서울 좀 갔어. 예. 자, 들어가자고. 자, 여기 잠깐 앉아 기다리게. 내 차 좀 끓여내 오세. 아닙니다, 선생님. 그냥 앉아 계십시오. 아,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인데 그럴 수가 있나? 됐습니다, 선생님. 그보다 이거 먼저 봐주십시오. 저 이번에 장가갑니다, 선생님. 오, 그래? 이게 청첩장이로구만. 예,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혼식에 선생님을 주례로 모시고 싶어 이렇게 찾아뵌 겁니다. 선생님께서 시간만 허락되신다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게 나 주례란 걸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로선 더 영광이죠, 선생님. 날짜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달 23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승낙해 주십시오, 선생님. 아니, 당신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날 마중 나온 거예요? 제자가 다녀갔어. 배웅해주러 나온 김에 올 때가 된 것 같아서. 제자 누구요? 최기섭 군이라고 당신도 보면 알 거야. 학교 다닐 때 꽤 똑똑했던 친구인데 이번에 결혼한대. 그래서 청첩장을 가져왔군요. 주례도 부탁하고. 당신한테요? 그래서 당신은 뭘 했어요? 뭐라긴? 승낙했어요?
양복 한 벌 장만해야겠어요. 아, 양복은 왜? 줄여 보시려면요. 아, 입던 거 있잖아. 지금 다 뒤져봤는데 입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구식이에요. 아, 구식이면 어때? 괜찮아요. 여보, 괜찮대도 글쎄. 그게 아니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당신 현수 보고 싶지 않으세요? 현수 아빠 여기까지는 안 올 거예요. 당신이 가봐요. 아빠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야? 그래. 현수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 잘해야 돼.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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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로구나. 아이고, 현수야. 그래, 그래, 그래. 자, 어서 들어가자. 아유, 어서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뜻밖이구나. 고맙고. 별 말씀을요. 진작에 찾아뵀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다.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던데 어디 불편한 건 아니세요? 뭐 딱히 어디가 안 좋은 건 아니고 불면증이 좀 있어. 그래서 그럴 거다 아마. 네. 아, 현수야, 너무 멀리 가지 마. 아버지,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었나 봐요. 제가 현수보다 조금 컸을 때예요. 아버지께서 제 곁을 떠나신 때가. 철들어서 어른이 되는 동안에도 내내 어느 날 갑자기 나하고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이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변해가고, 그래서 세상을 향한 흔들릴 수도 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적어도 마음은 마음으로 둔 채 어머니 곁에서 거짓으로 사는 건 안 하셨으니까요. 근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셨던가 봐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그리움을 안고라도 아버지가 당신의 남편이시기를 더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질 못했어. 네 말대로 마음은 마음으로 둔 채 내 어머니 곁을 지키기가 내겐 힘들었어. 아니, 다시 내 어머니의 성실한 남편의 자리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가 더 정확한지도 몰라. 내 어머니를 생각하면 난 죄인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용서될 수 없는 사랑은 없답니다. 아버지, 저 자리 잡는 대로 두 분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현수애미도 찬성을 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그래. 해피다, 해피. 미리 전화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번거롭게만 해드린 것 같아요. 별소리를.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 그냥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됐어. 이제 다 돼가니까 현수 엄마가 밖에 나가서 식구들이나 불러와요. 네. 아니, 그만둬. 길도 모르는데 내가 나갔다 올게. 마침 오시네요. 어서 들어가세요. 식사 준비 다 됐어요. 그래, 어서 들어가자. 현수 춥지 않았니? 하나도 안 추웠어요, 할머니. 어서 데리고 들어가세요. 가자. 그 해피는 여기다 두고. 자. 현수 아빠도 어서. 네.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추워. 들어가 어서. 네.
알았어. 형부 어떻게 하고 계셔? 평소 대로야. 하긴 뭐 형부 성격에 내색할 분은 아니시지. 그래도 속으로는 많이 허전해 하실 거야. 그 아들이 형부한테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잖아. 그래서 난 그 충격으로 형부가 이번에 줄에 서는 것까지 포기하는 줄 알았어. 이 양복 너무 화려하지 않니? 아유 어때 언니? 괜찮아 언니. 그래도 색깔이 너무 밝지 않니? 아유 형부는 틀이 근사하셔서 이만한 색조는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어. 아무래도 이거 걱정된다. 괜찮아 언니. 아무리 그래도 신랑보다는 줄에 선생님이 더 안 젊어 보여. 언니 우리 뭐 먹을까? 선생님 안에 계십니까? 접니다 선생님. 아니 자네가 웬일인가? 예 선생님. 결혼식 준비 한창 바쁠 자네가 여긴 웬일이야? 시기 내일 아닌가? 예 선생님. 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진지 드시고 한번 걸쳐보세요. 정혜가 우겨서 고르긴 했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왜요? 그만 드시게 해요? 나 커피나 한 잔 줘. 그래요. 현순이는 벌써 도착해서 한창 바쁘겠네요. 정혜가 오늘 예식장에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와서도 당신 못 봤다고 서울 나오시는 길에 한번 보고 싶다고요. 당신 줄에 서는 것도 구경하고. 타세요. 잘하세요. 서울은 무슨 예식장이죠? 행선지를 바꿉시다. 예? 그럼 서울로 가시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야 언니? 여기 예식장인데 와보니까 주례가 형부가 아니고 딴 사람이지 뭐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너?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주례가 바뀌었다면서 형부한테는 아침에 연락을 드렸다는데 몰랐어 언니?
왜 그렇게 됐대요? 갑자기 주례를 바꾼 이유 말이에요. 갑자기 나보다 주례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겠지. 나 커피나 한 잔 줘. 우리 과거 때문이래요? 그건 최근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왜 당신한테 애초부터 그런 부탁을 했대요, 그 사람? 주례를 바꾼 건 최군이 아니라 최군의 부모님이야. 그러니까 결국 당신하고 내 과거가 문제가 된 거군요. 부모 입장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건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왜요? 왜 상관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주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됐는데도요? 주례 자격 없으면 어때? 어차피 우린 남을 의식하고 남을 위해 살아온 건 아니잖아. 우리의 지난 날이 우리한테만 소중하면 됐지. 남들 눈에 어떻게 비치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소. 각자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는 거야. 남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가치 기준으로 자기가 사는 거야. 뭐래? 커피 안 줘? 몰랐어요. 뭘? 당신이 우리들의 지난 날을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을. 빨갛게 물든 잎들이 하나둘 떨어질 때면 한눈가엔 어리는 모습 잊혀진 사랑
당신 지금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 줄이나 알아요? 무슨 소리야? 나하고 눈 마주친 지가 언젠지 기억이나 해요. 당신 나이가 몇인 줄이나 알아? 내일 모레면은 60이야. 환갑이라고. 그런데요. 나한테 기대 같은 건 갖지 마라. 그런 소리 듣기에는 당신도 너무 늙었고 나도 너무 늙었어. 그럼 난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군요. 적어도 여자로선. 그럼 난 당신한테 뭐죠? 동반자지. 그만 잡시다. 추운데 좀 든든하게 입죠.
네, 가뜩이나 연말이라 쓸쓸하고 그런데 죽음의 드라마를 한 편 봤습니다. 아무쪼록 이 드라마 보시고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만 기대하면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은수 교수님 드라마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제 심정도 뭐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사랑의 색깔이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세상이 용서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부부가 모두 60세를 넘고 60대에 가까운 그 노부부의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또 아끼려는 그러한 그 마음이 왜 그런지 처참하도록 아름다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황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그 배경 음악으로 몇 번 나오는 그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쓸쓸하게 들리는 그런 그 드라마였습니다. 결말이 상당히 비극적으로 끝났는데 아마 우리가 왜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것을 한번 그 토론을 해보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실수라면 실수라는 것을 꼭 그렇게 인과응보식으로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토론해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근우 박사께서는 드라마 보시고 느낌이 어떠십니까? 네, 그 대단히 뭐 우울한 드라마인 것 같고 또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즐거운 것이든 또 그렇게 우울한 것이든 타인에게 이렇게 전념하는 또 힘이 있어요. 네. 그게 꼭 무슨 병균 모양으로 전염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런 우울한 기분이 뭐 연말에 또 많이 확산되지는 않을까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은 우리가 과거의 그런 죄의식에 막 지나치게 이렇게 집착한다고 하는 것이 막 결과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 막 그것을 보는 듯하고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주부들 또 학생들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드라마 보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그 죽음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드라마 보시면서 또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 나이에 안 돼봤는데요. 아직 그 나이에 안 돼 보셨기 때문에. 예. 연말에 기분이 어떠십니까? 같이 들뜰 수는 없잖아요. 이 드라마는 들뜬 게 아니라 반대로 너무 가라앉았죠? 예. 알겠습니다. 드라마 속에 나온 그 두 분 말이죠. 그 남자분 대학교 교수였고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한다는 거 부럽기도 하고요, 한편은. 근데 이제 제가 여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여자가 유부녀였다 그랬다면은 과연 그렇게 가정을 버리고 그런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자식을 버릴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박아분하고 댁에서 대화 자주 나누십니까? 네, 자주 주로 하는 어떤 편이죠. 대화? 일상의 이야기라든지 뭐 아이들 이야기 또 뭐 하는 일 이야기 그런 종류죠. 댁에 계시면서 바깥분의 사회생활에 많이 참여도 하시고 이럽니까? 예, 같이 함께 일하고 있고. 같이 일하고 계세요? 네. 또 하루의 대부분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남편의 어떤 뭐 좋은 면 나쁜 면 다 볼 수 있지만 그냥 집에서 기다리는 주부보다는 조금 더 남편을 자세히 알 수 있고 또 어려운 고충 같은 거 있을 때 이렇게 같이 동역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았어요. 초강지처를 버리면은 뭐 어떻게 된다 하는 얘기 드라마 보시면서 그 생각하셨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람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이 항상 일어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도덕관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생기면은요. 저기 조강지처가 있는데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해서 감정보다는 우리가 도덕률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간통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뭐 개인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 크나큰 지탄을 받게 돼서 자기에게 이후에 그 인생에도 많은 그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생활이 될 텐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일이 지금 현재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분은 간통을 여쭤봤더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자꾸 그렇게 타락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자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자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는 요새 사회가 너무 혼란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수면제를 잡숴보신 일이 있습니까? 글쎄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럼 누구 기억에 있습니까? 별로 그렇게 잠이 안 와서 괴로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이 많이 썩으신 일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애들이 이 다음에 커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 밑에 데리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내보내시겠습니까? 같이 있을 생각이에요. 자녀들 싫다 그러면요? 설득을 해야죠. 강제로 해도 데리고 계실 것 같은데.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정이 덜 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 분은 떨어져 계시면 정이 덜 가신다는데 그건 자식들 간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떨어져 있으면 더 정이 듭니까? 아니죠. 같이 살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황 교수님 오늘 나오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이제 겸허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전부 그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면서 그렇게 규범을 알고도 어긋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우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전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수면제도 한 번도 안 먹어봤고 뭐 속색인 아이도 하나도 없고 뭐 절대 나쁘고 뭐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저도 우선 그 뭐 간통까지 해서 무슨 조강지처를 벌이는 것을 옹호할 그럴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결혼 제도라는 것도 이거 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일부 일처제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만 지금도 일부 다처제 이런 데도 있고요. 이슬람교 또 다부 일처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규범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 규범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규범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동물로서의 어떤 의무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사랑의 규범보다 더 우선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개인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꾸 지금 다들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좀 혼동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윤수 교수님 드라마 속에 그 작곡가하고 성악가가 맺어진 두 사람은 대화가 상당히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물론 그분들은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맺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오래 지속되면은 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부들은 공동의 대화가 없다는 것이 큰 그 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그 음악에 대한 그 조예가 깊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제 학자가 아닙니까? 교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젊었을 적에는 상당히 서로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정말 조강지 척가장 버리고 그 마음에 그 값을 잃어서 상당히 방황을 했지만은 지금 이 노부부의 입장은 그 매개체가 없어요. 매개체라는 것은 겨우 그 강아지 해피밖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중간 매개체가 있음으로 해서 대개 그 손주라든가 또 막내 자식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유기적인 관련을 가져주는 대화의 광장이 없었다는 것이 이들 부부에게는 커다란 그 말하자면은 침묵을 지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또 이 노부부가
서로 그 자기 과거 생활에 대한 견해가 상당히 다르죠. 네. 남편은 굉장히 그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주관이 뚜렷하고, 아직 이 부인은 아니죠, 반대죠. 부인은 상당히 그 주관이 뚜렷하면서도 죄의식을 느껴요. 네. 그러나 남편은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강경하게 자기가 정당한 삶을 못 살았다고 느끼면서도 또 후면에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아주 복잡한 심리가 교체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서로 상반된 견해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박사님,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맺어질 적에 간통도 하지 않았고 감옥에도 가지 않았고 그냥 보통 부부라도 저렇게 대화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개인의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딱히 그분들이 뭐 감통이라는 그 과거력 때문에 뭐 지금 그런 우울이 오고 또 뭐 대화가 안 됐다 그렇게는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두 부부의 그 패턴이 가령 이제 그런 감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지금과 같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그 세상과 담을 쌓고 산다는 거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건 단지 이제 그런 감통이라든지 그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선택한 행위이긴 하지만은 사람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랄까 가치 이런 것을 등지고 살아가기는 참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간통이 보편화되어 있는 어떤 사회가 있다면은 간통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그렇지 않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들은 막 사랑을 앞세워서 떳떳하다고 주장은 하지만은 모든 사회에서 그걸 나쁘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자아가 웬간히 강해가지고는 그걸 이겨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을 때 아주 그런 능력이 많고 그럴 때는 서로 자기의 일에 이제 성취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겨낼 수는 있지만은 이런 황혼기에 접어들면은 건강하게 살았던 개인들도 과거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뭔가 잘못된 게 없는가 이런 것을 정리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하 그러지 말 것을 이런 것을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라고 핑계 삼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왔다고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황 박사님이 마지막 장면이 그 남편이 수면제를 먹고 인생을 마감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편으로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사람과 같이 살아야 돼요. 우선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뭐 집필을 하기 위해서 뭐 1년을 은둔을 한다. 또 종교적으로 어떤 그 수양 연벽 8년을 한다.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떠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이 돼야 될 텐데, 조금 전에 이제 결국은 본인들에게 있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 쉽게 말하면 어떤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너무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를 망각한 사람은 절대 그 발전이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또 과거에 너무 매여서도 안 돼요. 요즘 뭐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좀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그 과거에 짓눌려서 현재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과거가 중요한 것은 현재를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도리어 이제 과거가 현재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 과거의 어떤 그 저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책임이 차가운 시선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사랑을 했으면 떳떳하게 또 후회하지 말아야 될 텐데 아마 그 죄책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은 서로 많이 사랑했다고 보십니까? 또 행복했다고 보십니까? 네, 상당히 많이 사랑은 했죠. 그리고 그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래도 그 노부부 간에는 대화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도 그 부인의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남편이 말을 안 하면서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나는 간절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그 간절한 마음 속에는 뭐인가 그늘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죠. 행복하진 않았다. 그렇죠. 네. 이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둘이 사랑한 것하고 행복한 것하고.
그래서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참 불행한 것처럼 보여도 당사자들은 그 자체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랑이 전제되었다면은 행복했을 것 같고, 지금 그런 후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그때를 회고해 보니까 뭐 좀 잘못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에 불과한 거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뭐 나름대로 좀 행복하게 살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황 박사님께서 그 부분 한 말씀 해주시죠. 두 사람이 사랑했는지 또 행복했는지 여부. 뭐 사랑했고 두 사람들 간에는 아마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런 뭐 표현이 있던데 뭐 용서받지 못할 사랑은 없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그 후회 이런 것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후회가 너무 짙으면 좋지 않아요. 후회 없는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뭐 사회에서 좀 차가운 눈을 비치면 자신 있게 좀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진정으로 사랑을 했는데 사회의 벽이 너무 두터우니까 그게 그저 좌절하고 만 거죠. 이게 은둔 생활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처음에 그 열렬한 사랑, 우리가 흔히 뭐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그러고 뭐 공주의 사랑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또 그렇습니다. 저런 사랑 없으면 문학 작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보시기에 이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지 않은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아들은 어머니가 굉장히 그 한을 품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한이 맺혀진 어머니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 성장하고 자기가 처자식을 거느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남자 대 남자로서 이해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그 심도가 짙어졌다는 점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황 박사님 보시기엔 그 아들의 가족이 이민 간 거 말이죠. 이쪽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런 관계로 맺어진 부모가 아니고 정상적이라도 그렇게 훌쩍 이민 갈 수 있었을까 어떻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드라마상에서는 뭐 다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선 평소에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아들이니까 이제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증오심이죠. 근데 여기서 이거 참 말하기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 뭐 떠날 때는 말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헤어질 때는 웃으면서 헤어지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 헤어지는 문법을 좀 우리가 익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 우리가 너무 서양 사람들 같이 그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것을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은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광지철을 버리면 반드시 벌 받는다. 저는 그렇게는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헤어질 때 차라리 직장을 떠날 때도 그래요. 좀 저희 욕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뭐 개새끼 하고 떠나지 말고 그 좀 떠날 때 좀 이렇게 웃으면서 떠나고 이런 것을 좀 우리들이 배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물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모요. 그러나 그 증오심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또 다른 인생이 있거든요. 자기의 감정을 자식에게 다 이입시키는 것. 더구나 사랑하는 그 감정을 이입시켜야지 아무리 그 나쁘더라도 그 증오심을 이렇게 심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가장 훌륭한 어머니의 모델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강가에서 대화하는 중에 말이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정말 용서라는 말을 쓰기가 참 두려운 건데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또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용서라는 말보다는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맺혀 있는 어떤 매듭을 이 기회에 서로 풀 수 있는 것만큼 풀고 양해하고 이해를 한다. 그런 수준에서
그 우리 말을 아버지 바꿔서 생각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요. 네. 이해했다고 보십니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겠죠. 어느 상 이해는 되지만은 막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즐거운 일이 있다든지 그런 것으로서 잠재된 그런 기억이 희미해질 뿐인 건지 영원히 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쁜 생각 또는 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나쁜 것만도 아니잖아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 갖게 되는. 당연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기준이 어떤 게 있느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 설령 그런 그 한이 맺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으로부터 영향받는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이 들고 상황에 대처될 때마다 그것을 떠올려 가지고 거기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말하자면 그런 잠재된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일거수일투족이 계속 거기에 영향하에 놓여 있다면은 우리가 불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교수님 이 드라마도 그렇지만 20년 전 또는 어렸을 적에 가슴에 심어진 어떤 일 때문에 부모하고 떨어져서 살고 부모를 안 모시고 하는 일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많이 있다고 봐요. 근데 요새 현대 가족에서는 그런 것이 원래 현대 가족이라는 것이 뭐 핵가족화되고 떨어져 사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만은 이런 그 현대의 55세, 60세에 가까운 그 가족형에서는 막 그렇게 떨어져 있는 가족들보다는 같이 사는 가족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황 박사님 주변엔 그런 분들 혹시 안 계세요? 이런 사람은 있어요. 자기 어머님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여성인데. 근데 아주 독실한 종교인입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살고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찾아가서 이제 어머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만 하면은 기도가 안 나온다고 이제 그런 그 갈등을 느끼고 그런 저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가서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 종교적으로도 옳고 또 인간적으로도 옳다. 그 어머님이 비록 잘못했겠지만 사실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지금 뭐 드라마에서도 전에 간통이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저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히면은 화해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어떤 그게 때문에 평생을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나쁜 영향권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거기 이제 휩쓸려가면서 나는 어쩔 수 없다. 연약한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말이죠.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용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젊어서 어떤 잘못 저질러 놓고 늙으면 자동적으로 자식들한테 용서받고 하는 거라면은 아까 뒤에서 분들이 말씀하신 규범이니 도덕이니 같은 게 필요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필요가 없겠죠. 없는데 규범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그게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합의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황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절명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우리가 얼마나 수용해가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이제 건강하게 적응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사회 자체는 가령 핵가족으로 다 바뀌는데 내가 핵가족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확대 가족의 가치를 고수한다면은 그건 적응에 벌써 장애가 오지 않겠어요? 그런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지. 이 교수님 어려서 자랄 적에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많이 괴롭히고 술을 먹는다든가 때린다든가 바람을 피워서 괴롭히는 걸 보고 자란 자식이 아버지를 어떻습니까? 많이 사랑하고 많이 존경하게 됩니까? 아니, 그건 어떤 면에서 그 어렸을 적의 그 인상이라는 건 상당히 일생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교육도 조기 교육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그것인데, 그런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게 되고 또 어머니에 대한 그 동정심이라든가 그러면서 또 어머니한테 대해서도 뭐인가 잘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인이 되면은 이해하고 양쪽을 다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약자에 대한 동정심이 많은 것이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박사님, 환자가 와서 상담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 결혼 외에 로맨스면 로맨스, 흔한 얘기로 혼의 정사면 정사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상담을 왔다고 생각하시고 충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충고를 드리자면 전 그렇게 한번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다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절대로 뭐 간통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개인 심리학을 공부하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그런 간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누구나 다 간통의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들 거예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약속한 것이 서로 부부간의 신뢰를 지키도록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간통보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가치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치가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또 창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일부일처제는 이거 악법에 속한다. 그런 사고를 또 가지신 분이 있다면은 아주 진취적으로 그것을 깰 수가 있는 또 가치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회의 지탄을 받더라도 자기 자신이 강하면은 이 사회에다 어떤 또 가치를 심어가면서 앞장서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약속한 가치에 이렇게 잘 적응해가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고를 드린다면 당신이 그만한 힘이 있다면 가치를 창조하시고, 힘이 없다면 기위 형성된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요. 젊어서 바람 펴가지고 늙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 늙은 나이에도 바람 피려고 그러는 사람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상당히 용기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뭐 바람이라는 얘기는 늙어서는 건맞지가 않겠죠. 그러나 그 자기 생에 대한 제2의 청춘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희구하는 그 용기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회에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라면은 허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자기 주변의 여건이죠. 조강지처가 있다든가 같이 해로하는 부인이 있는데 그런다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환경에 맞도록 만약에 배우자를 잃었다면은 그 용기는 가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혼 같은 것은 권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박사님께서는 기왕에 결혼한 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그 결혼을 깨지 않고 늙을 때까지 잘 유지되거나 그 얘기를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해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다 결혼하셨지만 뭐 결혼해가지고 사랑이 24시간 보글보글 끓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인류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을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을 미워한다 하는 시간이 사랑한다 하는 시간보다 물리적으로는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랑이 의심이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해야죠. 이해함으로써 사랑하라. 이게 20년을 나와 전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봤기 때문에 저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 되는 것인데, 사랑 자체가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들 사랑으로 이해하라. 참 답답한 얘기거든요. 결국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는 우리가 그 다원적인 어떤 그 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저대로 어떤 인생관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인생관이 틀렸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을 제가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관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에게 구체적인 해가 오지 않는 한, 위해 원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해가 오지 않는 한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내 마음에는 좀 안 들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인생관이 있다. 이런 그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 사회가 이
좀 특수한 사람들을 너무 그 혹독하게 대우를 합니다. 뭐 옛날에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도 하고 뭐 별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회가 너무 그 혹독해요. 이 예외적인 사람을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은 좀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혹독한 거는 아닐까요? 근데 그것은 결국 이 한 가지 규범만 통하는 사회가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규범만 통하는 사회는 절대 그것이 열린 사회가 아닙니다. 가령 전에 무슨 유명한 그 저기 여러 배우가 무슨 사생활 때문에 뭐 은막을 떠난다. 저는 한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배우면은 연기력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 여성이 어떤 사생활하고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중이 너무 가혹합니다. 근데 가혹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로만 이해한다고 열린 사회라고 그러지 말고 나와 다른 어떤 가치관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어도 배척하지 않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이 드라마에서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사회의 어떤 그 지탄의 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좀 우리 사회는 지나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남성 여러분, 우리가 늙은 다음의 일을 많이 염려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늙어서 나에게 남은 건 늙은 마누라와 늙은 개와 돈지갑뿐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남성 여러분, 이런 얘기 어떻습니까? 젊어서 실컷 바람피고 간통하고 그럽시다. 그리고 늙은 다음에 연말 되거든 쓸쓸한 나머지 수면제 한 병을 입에 털어놓고 깊이 잠들면 어떻습니까? 이건 농담으로 들으시고요.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제야의 종소리가 울릴 텐데 종소리 울리기 직전에 부인을 포옹하십시오. 그리고 종소리가 끝나면 우리는 2년 동안 포옹한 게 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